새벽 5시. 구로구 동네 체육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태주는 벌써 2시간째 혼자서 체육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농구공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으며 하루를 준비했죠. 20년째 해오는 일이지만 매일 아침이 설렜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혜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28살인 지혜는 아버지와 함께 체육관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죠. 아빠, 또 이렇게 일찍요. 지혜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체육관 안으로 퍼졌어요. 태주는 농구공을 바닥에 톡톡 튕기며 미소를 지었죠. 어제 민준이가 자유투를 10개 연속으로 성공했어. 그 아이한테서 뭔가 특별한 게 보이더라고. 지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이들 하나하나의 작은 성장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때로는 안타까웠죠. 세상이 아버지의 진짜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체육관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중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코치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이거였죠. 이 순간이 그가 2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태준이 낡은 운동복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며 외쳤어요. 네.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운동장으로 뛰어갔죠. 지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언제나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3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 성민과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성민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어요. 성민의 가족들은 모두 의사나 법조인, 교수였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들이었습니다. 지혜의 마음 한편의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성민의 가족들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아빠, 오늘 성민이네 가족들과 만나는 날이에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태준이 농구공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지혜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잘 봐야지.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의 표정을 보니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특히 성민의 어머니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죠. 의대 교수인 그분은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게. 태준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태준은 평소처럼 아이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민준이는 어제보다 더 안정된 자세로 자유투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달리기 폼이 많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민준아, 무릎을 조금 더 굽혀봐. 태준이 민준이에게 다가가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죠. 그래, 바로 그거야. 느낌이 어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을 던졌습니다. 공이 깔끔하게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와, 코치님, 정말 다르네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순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혜는 한쪽에서 아이들의 체력 관리와 영양 상담을 담당하고 있었죠. 대학에서 체육 교육을 전공한 덕분에 아이들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수빈아, 요즘 잠은 충분히 자고 있어. 지혜가 수빈이에게 물어봤어요. 운동선수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 수빈이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죠. 사실 게임을 너무 늦게까지 해서요. 지혜는 그런 수빈이를 따뜻하게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태주는 평소처럼 체육관을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죠. 민준이의 놀라운 성장, 수빈이의 달리기 실력 향상,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지혜의 상견례까지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한 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죠. 아빠, 그럼 저녁 6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지혜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배웅했죠. 아직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체육관에 혼자 남은 태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20년 동안 입어온 낡은 운동복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거친 피부였어요.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20년 전과 똑같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 말이죠. 문득 15년 전 아내를 잃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말했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지혜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죠. 힘들 때마다 아내의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체육관 한 구석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그가 지도한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중 몇몇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운동선수가 되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집에 가서 상견례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정장은 결혼식 때 입었던 게 하나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혜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주는 체육관 문을 잠그며 오늘 저녁을 떠올렸죠. 성민이라는 청년은 몇 번 만나봤는데 나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어떨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특히 성민의 어머니는 의대 교수라고 들었는데 체육관 운영하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태주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혜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죠.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었지만 지혜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어보니 정말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운동복과 평상복뿐이었죠. 그래도 가장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골라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에 운동복만 입다가 정장 차림을 하니까 자신이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지혜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주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넥타이를 맸죠.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아빠, 민준이가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태주는 깜짝 놀라며 체육관으로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민준이가 집에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가 다친 게 가장 걱정이었죠. 상견례보다 민준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지혜에게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병원에서 민준이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죠. 발목을 삐긴 정도였지만 며칠은 쉬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태주는 급하게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왔지만 병원을 다녀오느라 조금 구겨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태주는 계속 걱정했죠. 첫인상이 중요한데 늦게 도착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웠습니다. 지혜에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6시 반이 넘어 있었죠. 태주는 급하게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지혜가 알려준 한정식 집이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죠. 이런 곳에 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직원분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개별룸으로 들어갔죠. 문을 열자 이미 모든 분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태주는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성민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 변하는 게 느껴졌죠. 특히 성민의 어머니 표정에서 뭔가 의외라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마 자신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나 봐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죠. 죄송합니다.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태주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뭔가 어색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지혜는 아버지를 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기색도 보였어요. 아마 첫 만남이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준입니다. 태준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민의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인사를 받아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죠. 태주는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표정을 보니 덩달아 긴장이 됐어요. 성민의 어머니께서 찻잔을 들며 태준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시선에서 뭔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은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운동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성민의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계셨죠. 그 질문에서 미묘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동네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20년째 하고 있는 일이라 저에게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성민 가족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 순간 태주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성민의 어머니께서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날카롭게 질문하고 계셨죠. 그럼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계신가요? 그 질문에서 태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개인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변에 성민의 형이 코웃음을 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네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거네요. 성민의 형이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죠. 태주는 주먹을 꽉 쥐며 참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그들의 시선과 태도가 너무나 모욕적이었죠. 하지만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태준 역시 딸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있었어요. 지혜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죠. 자신이 조금 무시당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지혜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성민의 가족들은 태준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죠. 대신 서로 간에만 교양 있는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의학, 법학, 예술에 대한 고담줄론이 계속 이어졌어요. 태주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 수 없어서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죠. 지혜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묵묵히 식사를 하며 상황을 관찰했어요. 수년간 다양한 학부모들을 만나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낯설지는 않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어요. 성민의 어머니께서 태준을 바라보시는 시선에서 점점 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마치 그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지혜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성민의 어머니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기색을 보이고 계셨어요. 태주는 마음의 준비를 했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지혜가 정말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성민의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 성민이는 장래가 촉망되는 변호사거든요. 그 말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죠. 혹시 지혜의 장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성민의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태준을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혜가 대답하려고 했지만 성민의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태준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셨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양쪽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태준은 그분의 진위를 파악했습니다. 경제력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어요. 그가 과연 성민과 지혜의 결혼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거였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성민의 어머니께서 찻잔을 돌리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투에서 태준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태준은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을 드렸죠. 지혜는 제가 키운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비록 제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지혜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성민의 형이 그 말을 듣고 끼어들었어요. 독립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혜 씨도 체육관 일을 도우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서 조롱하는 듯한 톤이 느껴졌죠. 요즘 피트니스 산업이 좋다고는 하지만 개인 체육관은 경영이 쉽지 않을 텐데요. 성민의 형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준 가족의 경제 상황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혜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죠. 저는 체육 교육을 전공했고 현재는 스포츠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지혜가 계속 말하려고 했지만 성민의 어머니께서 그 말을 가로막고 계셨어요. 손을 들어 지혜의 말을 멈추게 하시는 모습이었죠. 아, 그런 부녀가 함께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거네요. 성민의 어머니 목소리에 노골적인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 계셨어요. 그때 성민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죠. 성민아, 잠깐 나와서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따라 룸 밖으로 나갔죠. 그 순간 남은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성민의 아버지와 형은 태준과 지혜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시했죠. 그들은 서로 간에만 병원 운영과 법무법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병원 경영이 쉽지 않아요. 성민의 아버지가 형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정부 정책도 자꾸 바뀌고 의료진 구하기도 어렵고요. 저희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민의 형이 답하고 있었죠. 좋은 변호사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 국제 업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고요. 태준과 지혜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죠. 떨리는 손으로요. 태준은 딸의 손을 꽉 잡아주며 힘을 줬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할 때였어요. 20분 정도 지나서 성민과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죠. 성민의 어머니 표정이 전보다 더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성민은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에서 미안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 지혜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의 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으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태준은 마음의 준비를 했죠. 우리 가족은 성민이의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이 찻잔을 정리하시며 냉정하게 말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마치 사업 협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는 대형 로펌의 유망한 변호사고 앞으로 판사나 검사의 길도 열려 있어요. 성민의 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 성민이에게는 그에 걸맞는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성민의 어머니께서 손을 들어 지혜의 말을 막고 계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혜 씨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민의 어머니가 가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고 계셨죠. 하지만 가문의 격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사, 법조인, 교수. 성민의 어머니께서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를 이어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왔거든요.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혜를 위해서 참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지혜만 더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태준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의 어머니께서 더욱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 마음가짐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체육관 운영자와 의사 가족이 친척이 된다는 게. 성민의 어머니께서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고 계셨죠. 솔직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순간 태주는 이 사람들의 본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체면과 사회적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정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성민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기색도 엿보였어요. 지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죠. 성민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요. 하지만 성민의 어머니께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마치 시간 낭비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 계셨죠. 지혜 씨,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성민의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딸과 저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태주는 똑바로 성민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2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혜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혜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성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성민 씨,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지혜가 성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희 가족을 부끄러워하고 계셨다는 걸요. 성민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지혜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태준도 딸을 따라 그 자리를 떠났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지혜가 주체할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3년간 쌓아온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이 너무 컸죠. 태주는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울지 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역시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이런 상처를 받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죠. 아빠, 저희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지혜가 울먹이며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태주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혜야,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진실한지가 중요한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지혜가 계속 울고 있었죠. 아빠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세상은 우리를 무시해요. 태주는 지혜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어요.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야.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언젠가는 우리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날 거야. 태준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지혜가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딸의 그 말에 태주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우리 지혜가 이렇게 멋진 딸로 자라줘서 아빠가 더 고마워. 태준이 지혜를 다시 한번 꽉 안아줬죠.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보든 서로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둘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오늘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태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오늘 자신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죠. 지혜는 아직도 상처가 크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침실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하지만 우리 지혜가 정말 당당했어. 마치 아내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죠.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건가 봐. 태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도 이제 세상이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았을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체육관으로 향했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어제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평소보다 조금 늦게 체육관에 나타났어요. 눈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죠. 아빠, 안녕하세요. 어제 일은 잊어버리자. 태준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체육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코치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 소리가 어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발목에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들어왔어요. 코치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 아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괜찮다. 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태준이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오늘은 쉬면서 다른 아이들 훈련을 지켜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어요. 태준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죠. 어제의 일을 잊고 오늘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태준이 호루라기를 불며 아이들에게 외쳤어요.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하며 운동장으로 뛰어갔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라는 걸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들 말이에요. 어제 자신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런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과 지위만 중요했지, 진짜 가치는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죠.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선수를 키워내겠다고요. 민준이를 바라보니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정말 큰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면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민준아, 내가 정말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특별한 훈련을 해볼까? 태준이 민준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이. 그 아이가 걱정스러워했죠. 형편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태준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혜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죠. 어제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가 변함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태주는 민준이를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이 아이에게 쏟아부을 생각이었죠. 민준아, 앞으로 정말 힘들 거야. 태준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낼 자신이 있니? 민준이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코치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 아이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태주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요. 어제의 모욕은 잊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민준이의 특별 훈련이 시작됐죠. 매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개인 레슨이었습니다. 태주는 민준이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민준아, 내 왼손 드리블이 약해. 하지만 점프슛 폼은 정말 좋아. 태준이 세심하게 민준이의 플레이를 분석했죠. 키도 크고 있고 무엇보다 농구에 대한 열정이 보여. 이대로 훈련하면 2년 안에 고등학교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민준이는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어른을 만났다는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코치님,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3개월이 지났죠. 민준이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특별한 관심과 체계적인 훈련 덕분이었어요. 지혜 역시 아버지를 도와 민준이의 컨디션 관리와 영양 상담을 담당했죠. 어느 날,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어서 학부모인 것 같았는데 표정이 뭔가 진지해 보였어요. 혹시 김태준 코치님이세요? 그 남성이 태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죠. 명함을 꺼내는 모습을 보니 뭔가 공식적인 일로 온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태준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서울 삼성 유소년팀 스카우터 정상훈입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태준과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박민준이라는 선수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왔습니다. 프로팀에서 민준이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태준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저희 체육관을 알고 오셨나요? 태준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어봤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농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났어요. 정상훈 스카우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 코치님이 정말 대단한 선수를 키우고 계신다고요. 실제로 민준이 선수를 보니 정말 놀랍네요. 그가 계속 말했죠. 이 나이에 이런 실력이라니 정말 보기 드문 재능입니다. 태준은 아직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자신들은 무시당하고 모욕받았는데 지금은 프로팀 스카우터가 찾아와서 민준이를 칭찬하고 있었죠. 그날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프로팀 스카우터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준은 민준이의 플레이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자신이 3개월간 가르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본기부터 고급 기술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상훈 스카우터가 감탄하며 말했죠. 김 코치님의 지도 능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혹시 다른 유망주들도 있나요? 태준은 체육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 몇 명은 정상훈 스카우터의 눈에 들었어요. 이 체육관은 정말 보물창고네요. 정상훈 스카우터가 놀라며 말했죠. 앞으로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 전의 모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정상훈 스카우터가 돌아간 후 체육관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꿈에 부풀어 있었고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코치님, 정말 꿈 같아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정말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태주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해. 지금이 시작일 뿐이야. 그날 저녁 태준과 지혜는 민준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프로팀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민준이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민준이가. 민준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고 계셨죠. 선생님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태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워낙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저는 그냥 길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민준이 어머니께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범한 집안이 아니에요. 태준이 따뜻하게 말씀드렸어요. 민준이 같은 훌륭한 아들을 키우신 대단한 부모님이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태준은 지혜와 함께 앉아 있었죠.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3개월 전에 그 모욕적인 상견례가 떠올랐어요. 아빠, 오늘 정말 기분이 좋으셨죠?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아빠의 진짜 실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뿌듯해.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준이를 더 잘 키워야 해. 지혜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죠. 아빠, 혹시 3개월 전 그 사람들 생각나세요? 성민이네 가족들 말이에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 생각났어요. 자신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죠. 그들은 진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복수나 증명 같은 건 생각하지 말자.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아빠. 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후회할 날이 올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민준이의 훈련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뀌었죠. 태주는 프로팀 스카우터의 조언을 받아서 훈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프로 선수 준비를 하는 거야. 태준이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더 힘들어질 거지만 견딜 수 있겠니? 민준이가 힘차게 대답했죠. 네, 코치님. 어떤 훈련이라도 해낼 자신이 있어요. 한 달 후 정상훈 스카우터가 다시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왔어요. 김 코치님, 오늘은 저희 팀 유소년 감독님도 함께 오셨어요. 정상훈 스카우터가 소개해 주었죠. 유소년 감독님은 경력이 5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한국 농구계의 전설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자신들 체육관에 직접 오신 거였죠. 민준이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독님이 태준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날 민준이는 정말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태준도 이렇게 완벽한 민준이는 처음 봤어요. 아마 긴장감이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준 것 같았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감독님이 감탄하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김 코치님이 정말 잘 가르치셨어요. 기본기가 이렇게 탄탄한 선수는 보기 드물어요.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 농구계의 전설이 자신의 지도를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었죠. 민준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정말 훌륭하네요. 감독님이 체육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체육관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때 감독님이 태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고 계셨어요. 김 코치님 혹시 저희 팀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태준은 깜짝 놀라며 감독님을 바라봤습니다. 프로팀에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어요. 유소년팀 코치로 오시면 좋겠어요. 감독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죠. 민준이 같은 선수들을 더 많이 키워주세요. 하지만 태준은 고민이 됐습니다. 이 동네 체육관을 떠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감사한 제안이지만 조금 시간을 주세요. 태준이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체육관에도 제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많아서요. 감독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하지만 김 코치님 같은 분이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태준은 지혜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죠. 프로팀에서 일하는 것과 동네 체육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아빠에게는 이 체육관이 너무 소중해. 여기서 만난 아이들, 그리고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말이야. 하지만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지혜가 말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아빠는 화려한 무대보다는 이런 소박한 곳이 더 좋아. 결국 태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팀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고 계속해서 동네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다음 날 감독님께 자신의 결정을 말씀드렸죠.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감독님이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김 코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감독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이 체육관을 공식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스카우팅을 오면요. 태준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태준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일이네요. 그날부터 체육관은 서울 삼성의 공식 협력 기관이 됐어요.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훈련했죠. 민준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해서 체육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프로 선수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코치님,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가 매일 훈련이 끝나고 나서 말했죠.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태준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이였는데 이제는 프로팀에서 러브콜을 받는 유망주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죠. 아빠, 이거 보세요. 스포츠 신문에 민준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명 동네 코치가 키운 천재 농구 선수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태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실려 있었죠. 태준은 기사를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자신들을 무시했던 세상이 이제는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빠도 유명인이 되셨네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태준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지혜야,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 돼.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아빠.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드디어 아빠의 진짜 실력을 사람들이 알아주니까요. 그 밤 태주는 혼자 체육관에 나가서 앉아 있었죠. 조용한 체육관에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1년 전의 모욕적인 상견례, 그리고 지금의 인정과 찬사까지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바뀐 것이지, 그의 마음은 처음과 같았어요. 문득 성민과 그 가족들이 생각났죠. 그들이 지금 이 기사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의 일이 있었기에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죠. 태주는 체육관을 나서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훈련할 거고, 그는 그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칠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었죠. 화려한 무대나 유명세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2년이 더 지났어요. 민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전국대회에서 MVP를 받았죠. 그의 활약상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태준의 이름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무명동네 코치가 키운 천재 농구 선수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체육관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일도 많아졌죠.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체육관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계속됐어요. 코치님, 신문에 또 나오셨어요. 수빈이가 신문을 들고 뛰어와서 말했죠. 아이들은 태준보다 더 신이 나서 기뻐했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거보다 너 자유투 연습이나 더 해. 어제 성공률이 좀 떨어졌잖아. 지혜도 이제는 체육관 운영에 완전히 적응했죠. 성민과 헤어진 후로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연애도 시작했는데 상대는 같은 체육교육과 출신으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민준이 프로팀 입단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드디어 서울 삼성에 정식으로 입단하는 날이었어요. 태준과 지혜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으로 향했죠.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과 농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가장 감사한 분은 김태준 코치님입니다.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민준이의 말에 기자들의 시선이 관중석에 앉아있는 태준에게 집중됐습니다. 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보냈어요. 김태준 코치님의 특별한 지도 방법이 있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죠.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코치님은 제 가능성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년 전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태주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왔죠. 김 코치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선수를 키우셨어요? 칭찬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놀랍게도 성민이었죠.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준 선생님? 성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태준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성민 씨,
오랜만이네요.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죠. 성민은 리셉션에 참석한 법조인들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서울 삼성의 법무팀과 관련된 일로 참석한 거였어요. 지혜는 어떻게 지내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인연도 만났고요. 성민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게 보였죠. 그때 지혜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민을 보고 잠깐 놀랐지만 이내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민 씨, 여기서 보게 되네요. 지혜가 차분하게 인사했죠.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훨씬 성숙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성민이 어색하게 대답했죠. 지혜야, 잘 지내고 있었구나. 혹시 농구에 관심이 있었어? 그때 서울 삼성의 김 회장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같은 선수를 키워주셔서요. 김 회장은 한국 재계의 거물 중 하나였어요. 그런 분이 태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죠. 성민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초라한 운동복의 코치가 지금은 재계 거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민준이가 워낙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서요. 태준이 겸손하게 답했죠. 김 회장이 태준의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희 팀의 유소년 총괄 코치를 맡아주실 수 없을까요? 조건은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김 회장이 직접 나서서 제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년 전 자신과 가족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동네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태준의 답변에 김 회장이 더욱 감탄했죠. 역시 진정한 교육자시군요. 김 회장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코치님의 체육관을 후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때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김태준 코치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당황했지만 지혜가 옆에서 용기를 북돋워줬죠. 아빠, 당당하게 하세요. 지혜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태준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3년간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태준이 인터뷰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기와 노력입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죠. 민준이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선수예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코치님의 특별한 지도 비결이 있으신가요? 태준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아이들 각자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찾아주고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성민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년 전 자신과 가족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지혜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죠. 2년 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태준은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왔죠. 이런 관심이 낯설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으셨어요.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기자들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고요. 태주는 웃으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긴장할 이유도 없었어. 그때 민준이가 태준에게 뛰어왔어요. 코치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 모든 게 코치님 덕분이에요. 태준은 민준이를 꽉 안아주며 말했죠. 민준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프로 무대에서도 열심히 해야 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코치님.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코치님처럼 후배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준이 가장 뿌듯해하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가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성민이 용기를 내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성민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2년 전 일, 정말 부끄럽습니다. 태주는 차분하게 성민을 바라봤어요. 성민 씨,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때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나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민이 진심으로 사과했죠. 태주는 성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성민이 고개를 들며 태준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성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정말 훌륭한 여성으로 자랐네요. 제가 놓친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태주는 성민의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지혜가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 순간 태주는 성민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는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성민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민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선생님.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고 성민이 돌아갔죠. 태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혜가 태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아빠, 성민 씨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태준은 간단하게 대답했죠. 사과하더라. 2년 전 일에 대해서 말이야. 지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야. 태준이 지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태준은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어요. 2년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순간까지요.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평가나 인정보다는 자신 마음속의 신념이 더 소중했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힘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는 체육관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였어요. 민준이 다음으로 누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숨어있는 재능들이 있을 거였죠. 태주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키워주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지혜가 그의 방에 들어와서 말했죠. 아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빠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태주는 지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물론이죠.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를 두었어요. 그날 밤 태주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긴 여행의 끝에 도착한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의 프로 데뷔 이후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아이는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며 정말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었죠. 매 경기마다 태주는 텔레비전으로 민준이를 응원했습니다. 코치님, 어제 경기 보셨어요? 체육관에 있는 아이들이 흥분해서 물어봤어요. 민준이 형이 30점이나 넣었어요. 태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봤어. 정말 잘하더라. 하지만 너희들도 열심히 해야 민준이처럼 될 수 있어. 아이들은 민준이를 롤모델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체육관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태준에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 요청, 책 출간 제안, 강연 요청까지요. 아빠, 이번에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지혜가 전화를 받고 나서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혜야,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 저는 그냥 조용히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지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체육 교육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고, 아빠 같은 선생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잖아요. 지혜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자신이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체육관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때 체육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육부 차관님이었어요. 수행원들과 함께 오셔서 체육관을 둘러보고 계셨죠. 김태준 선생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차관님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태주는 당황하며 인사를 드렸죠.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체육 선생님일 뿐입니다. 차관님이 체육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선생님의 지도 방법을 다른 곳에도 전파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차관님이 제안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태주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자신이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았죠. 전국 체육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차관님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태주는 망설이다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큰 무대는 부담스러워서요. 차관님이 이해한다며 명함을 주고 가셨죠. 태주는 그 명함을 바라보며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갑자기 체육관을 찾아왔어요. 프로팀 훈련이 끝나고 나서 시간을 내서 온 거였죠. 코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된 후로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태주는 민준이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죠. 민준아, 요즘 경기 정말 잘하더라. 신인왕은 확실한 것 같아. 민준이가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코치님,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 제안? 태준이 궁금하게 물어봤어요. 민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코치님, 전국의 코치님 같은 체육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돈을 좀 모았고, 팀에서도 사회공헌 사업을 찾고 있어서요. 민준이의 제안이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태준은 놀라며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아,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구나. 코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진지했죠.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걸요.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태준은 지혜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육부 차관님의 제안, 민준이의 제안, 그리고 여러 매체들의 요청까지요. 아빠,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혜가 말했죠. 계속 이곳에서만 계실 건지, 아니면 더 큰 무대로 나가실 건지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아빠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 이곳을 떠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말이야. 하지만 아빠가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지혜의 말이 맞았어요. 결국 태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씩 외부 활동을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체육관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첫 번째로 교육부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체육 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거였어요. 강의 당일, 태준은 정말 떨렸죠. 200명이 넘는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동네 체육관 코치입니다. 청중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죠. 태준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모든 아이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재능을 찾아주는 거예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태준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났어요. 민준이라는 아이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태준이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쳤죠. 강의가 끝나고 많은 선생님들이 태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죠. 그 후로 태준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체육관에서의 일상을 소중히 여겼어요. 매일 아침 체육관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강의를 하러 다니는 생활이 계속됐죠.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신인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코치님,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가 전화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죠. 시상식에 꼭 와주세요. 태준은 당연히 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받는 상이니까 빠질 수 없었어요. 시상식 날, 태준과 지혜는 정장을 입고 서울 잠실 체육관으로 향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행사였습니다. 민준이가 상을 받는 순간, 태준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아이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다니요.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김태준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코치님이 제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민준이의 말에 관중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태준에게 달려왔어요. 코치님, 이 트로피는 선생님 것입니다. 태준은 민준이를 꽉 안아주며 말했죠. 민준아,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상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준이를 축하하러 왔어요. 그 중에는 놀랍게도 성민도 있었죠. 그는 조용히 태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성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준이 선수가 받은 상이지만 선생님이 받으신 상이나 다름없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민 씨도 건강하게 지내시죠? 성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저에게 딸이 생겼어요. 축하해요.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죠. 혹시 기회가 되면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딸도 선생님께 운동을 배울 수 있을까요? 태준은 놀라며 성민을 바라봤어요. 정말로요? 네, 선생님 같은 분에게 배우면 제 딸도 훌륭하게 자랄 것 같아서요. 성민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죠.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체육관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 순간 태준은 정말 뿌듯함을 느꼈어요. 2년 전에 자신들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고 싶어 하다니요. 하지만 태준은 복수나 자랑스러움보다는 한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움을 느꼈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성민 씨가 딸을 맡기고 싶어 하네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 아이도 우리가 잘 돌봐줘야지.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태준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죠. 지혜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니까요. 그날 밤 태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하루였죠. 민준이의 성공, 성민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만날 새로운 아이들까지요. 모든 게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건 아니었죠. 아이들의 노력, 지혜의 도움, 그리고 운까지도 작용했을 거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어요. 내일도 그는 체육관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였죠. 민준이 다음으로 누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재능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민의 딸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죠. 태준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누구든 집안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편견 없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요. 6개월 후 태준은 전국 청소년 농구 아카데미의 총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민준이와 김 회장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이 아카데미는 전국에 10개의 지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의 지도 철학과 방법론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동네 체육관은 지혜가 운영하면서 아카데미의 1호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개막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육부 장관, 체육회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까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한 동네 체육관 코치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단순합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더욱 커졌죠. 개막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태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코치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태준은 민준이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민준아, 내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아니에요, 코치님. 민준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코치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준을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그 중에는 놀랍게도 성민의 어머니도 있었죠. 3년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에서 태준을 무시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김태준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성민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계셨어요. 태준은 놀라며 인사를 받았죠. 감사합니다. 성민 씨 어머님이시죠? 네,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민의 어머니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태준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서연이가 잘 자라는 게 더 중요하죠. 성민의 딸 서연이는 지금 태준의 체육관에서 운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민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리셉션이 끝나고 태준은 지혜와 함께 조용한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빠, 오늘 성민이 어머니가 사과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기분이셨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태준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복수한 기분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 3년 전 그때도 지금도 저는 똑같은 사람이야.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변한 건 세상의 시선일 뿐이지.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시니까요. 다음 날부터 태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여전히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다른 지역 아카데미들을 순회 지도하는 거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민준이 이후로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코치님, 부산에서 온 아이가 정말 대단해요. 지혜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키도 크고 운동신경도 좋고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그럼 한번 직접 봐야겠네. 이제 태준에게는 전국의 아이들이 제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죠. 태준이 올해의 교육자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빠, 대통령께서 직접 상을 주신대요. 지혜가 신문을 들고 뛰어와서 말했어요.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문을 바라봤죠.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시상식 날 태준은 생전 처음으로 청와대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김태준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태준은 감격에 겨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 상을 받으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태주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죠.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를 비롯해서 제가 가르친 모든 아이들의 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지혜의 상입니다. 태준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태준을 축하해 줬어요. 민준이도 경기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했죠. 코치님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체육관 아이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코치님 짱, 우리 코치님이 최고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축하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성민도 가족과 함께 참석했죠.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서연이도 선생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서연이가 태준에게 달려와서 안기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도 커서 코치님처럼 되고 싶어요. 태준은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정말 착한 아이로 자라는 게 코치님에게는 가장 큰 상이야. 파티가 끝나고 태준은 지혜와 함께 체육관에 나가 있었죠. 조용한 체육관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빠,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지혜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3년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모든 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그때의 모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야. 태준이 체육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셨어요. 태주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지혜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당연하죠.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를 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태주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당신이 말했던 대로 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됐어. 지혜도 훌륭하게 자랐고 민준이도 성공했어. 태준이 아내의 사진에 대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는 전국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고생했어요. 여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평소처럼 일찍 체육관에 나와 있었죠. 어제의 화려한 시상식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가 진짜로 사랑하는 일이었죠. 코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의 밝은 인사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주는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어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어제의 영광보다 오늘의 아이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상을 받는 것보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더 의미 있었어요. 체육관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죠. 꿈을 키우는 곳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매일 새로운 꿈을 안고 온 아이들이 드나들었어요. 서연이, 수빈이, 준호, 그리고 새로 온 아이들까지요. 태주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요. 성공이나 인정보다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더 소중했어요. 화려한 무대보다는 이 소박한 체육관이 더 좋았죠. 민준아, 잘 보고 있지? 태준이 마음속으로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코치님은 여전히 여기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 운동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변한 건 세상의 시선이었지.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을 지켜온 거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 태준이 호루라기를 불며 아이들에게 말했죠.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하며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태준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그가 원하는 삶이었죠.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고 부유하지 않지만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3년 전 그 모욕적인 상견례가 이제는 감사한 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그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진짜 가치라는 걸요. 태주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였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더 큰 무대에 서게 될지라도 그의 본 모습은 그대로 유지할 거였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요. 오늘도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제의 영광은 잊고 오늘의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요. 그것이 바로 김태준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운동복을 입었든 화려한 정장을 입었든 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교육자였어요.